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결과물, 서피스를 불러와서 디자인이 변경됐다. 일부가 변경된 상황을 재현해서 예제를 같이 실행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상황 확인합니다. GSD 화면 들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 지난 영상 자료가 바로 7번째 해당하는 도면 확인해 보면요. 4분의 1 대칭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4사분면에 해당하는 결과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좌우 대칭 조인 그리고 상하 대칭 조인 이렇게 4분의 1 형상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 보는 디자인이었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해볼 예제는요. 요 예제 바로 우측에 보시면 아이템이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한 듯 한데요. 이 부분은 도면을 한번 확인해서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이 도면입니다. 도면이고 오늘 새로 한번 진행해 볼 도면인데요. 치수면에 있어서는 한 곳만 제외하고 다 동일한 지수를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던 커브들의 좌우측 600, 상하 400입니다. 그리고 상부 300, 200 그리고 폭은 100과 높이 150이거든요. 오늘 해보실 디자인 체인지된 모델도 좌우측 600, 상하 400, 상부 300에 200 단면을 가지는데요. 그럼 다른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전 모델에서는 상부에 가이드 쪽 해당하는 상부 커브가 300R의 커브가 요 높이 위치에서 바로 탄젠트하게 연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상하 대칭 결과물 디자인에 바로 300R이 탄젠트하게 연결되는 데 반해 오늘 디자인 변경된 상부 쪽의 커브는요. 이 300 커브의 가이드 쪽 커브가 쭉 위쪽에 보시게 되면 35만큼 높이에서 R300이 출발해서 가운데 부분에는 상하 대칭에 연결되는 가이드 커브 상에는 상부가 직선 구간이 일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대칭할 때 이 4분의 1 형상의 서피스 만든 상단 부분에 상하 대칭하는 연결 구간에는 직선 구간으로 해서 면의 서피스 간의 연결 상태를 부드럽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D 형상 결과물을 보시더라도 상부에 상하 대칭 여기 절반 형상 만들어진 구간에 이 상부에 보면은 직선 구간이 일부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보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센터 포인트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작업했었던 이 모델 파일을 불러와서 거기에 일부 변경될 디자인 체인지 형태의 상부 300R 커브만 변경 후에 우리가 교체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항상 현업 실무에서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아이템의 디자인은 이전에 이미 개발했었던 전 차종의 모델이 일부가 변경이 돼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시 처음부터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 차종에 설계했던 데이터를 불러와서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계 변경 디자인을 한 후에 교체시켜 가지고 완성하는 그런 식의 짧은 설계 기간과 시간, 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 방식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작업했었던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7번을 한번 보고 계신데요. 이 모델과 새로 만들어지는 모델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 서피스를 카피, 복사를 해서 서피스 데이터에 다시 한번 더 붙이는데요. 자, 스페셜하게 붙이는 형태로 페이스트 스페셜로 들어가가 링크가 아닌 결과물을 히스토리를 끊어버린 결과물로 한번 붙이는 형태로 여기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디자인 체인지된 서피스 결과물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디자인이고요. 자, 하이드 숨겨놓고 자, 그리고 서피스 데이터 역시 지오메트릭 셋 자체를 숨겨보면서 지금 변화되는 바뀌어져야 되는 디자인의 형태는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집안의 요 R300에 해당하는 요 커브가 원아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높이 Z축 방향에서 직선 구간이 일부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Alt IG라고 해서 지오메트릭 셋을 추가하는데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 안에 디자인 체인지 커브가 R300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자, R300 커브의 디자인 체인지 바디라고 할게요. 디자인 체인지 하는 바디인데 R300의 커브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R300 원본의 이전 모델의 커브는 원아크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먼저 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R120에 이 커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 커브를 35mm 높이만큼 해서 그 포인트와 또 40mm 높이의 직선 구간과의 두 곳에 접하면서 R300을 가지는 커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사분면 쪽의 아래쪽의 부분에 커브를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140R의 출발 포인트를 여기에 R400에 해당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지금 요 지점이 되겠죠.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400의 커브의 스타트 포인트를 쇼해서 요 점에서 지금 커브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서피스 결과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R400에 출발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좌측 우측에서 바라보는 뷰 입장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퀵뷰 입장에서 우리가 위에서 탑뷰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혔었고요. 요거를 다시 오른쪽에서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탑뷰 입장에서 작업축을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상황이면 그대로 회전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요 점에서 R400의 커브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점에서 위로 140 되는 위치에 커브의 센터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포인트 생성 들어가는데요. 온플랜 작업으로 현재 지금 ZX 평면에서 레퍼런스 포인트 출발점을 요 R400의 커브 스타트 포인트 잡아주게 되시면 H 값이 140 높이로 V는 0. 이렇게 이 지점이 바로 여기서 R140이 생성되는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생성되는 커브의 센터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 포인트는 이름하여 R140 커브의 센터 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럼 그 점을 센터로 해서 여기에 140되는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센터와 엔 포인트로 요 점 그리고 포인트는 요 점을 출발 시점으로 서포트가 바로 현재 바라보는 평면인 ZX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스타트 마이너스 20도로 자, 선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요 선에서 자, 높이 120, 높이 140 아래 자, 바닥에서 35 되는 높이의 포인트점을 이 커브를 따라 올라가면서 35 되는 점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온 커브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 라디오 버튼이 3개가 존재합니다. 물론 20 버전 이전에는 이 distance along direction이라는 요 형태의 타입이 없었는데요. 자, 20 버전 이후부터는 자, 내가 선택한 커브의 방향을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갖는 타입이 추가된 형태인데요. 자, 디렉션은 Z축 방향으로 가니까 자, 방향은 XY 평면을 정해 주시고 자, offset 거리를 35만큼 자, 이동한 자, 요 35만큼 바닥에서 Z축 방향이 자, 이렇게 위쪽이니까 자, 오케이 해서 35 되는 위치입니다. 자, 이 포인트는 이름하여 Z equal 35mm Z 방향으로 자, 35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 되는 포인트 시점에서 지금 여기 직선 구간을 자, 하나 만들어서 자, 그 직선 왜냐하면 위쪽 상하 대칭했을 때 위쪽의 결과물과 자, 4사분면 간의 상부 부분이 면이 자, 이렇게 자, 연결, 탄젠트 연결 이상의 자, 품질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 이 R300이라는 커브를 만들려고 하면 이 포인트를 지나면서 R300 커브가 여기 탄젠트 연속 구간이 없이 자,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라인을 하나 만드는데요. 먼저 이 라인의 시작 포인트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 같은 방법으로 온플랜으로 ZX 평면상의 출발 레퍼런스는 센터 포인트 자, V 값을 40 높이에 자, V 값을 40 되는 높이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시점에 자, 40 되는 높이에 자, 여기 높이에서 직선 형태의 선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라인의 포인트 디렉션 요 점에서 아래쪽 방향은 컴파스 X 축 방향이니까 YZ로 잡아주시고요. 자, 길이는 뭐 한 50mm 정도의 선의 길이로 라인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R 140짜리 올라오는 커브와 자, 높이 35 되는 포인트 시점과 이제 X축 플러스 방향에 접하게 되는 탄젠트한 방향의 라인을 자, 두 곳에 접하면서 R 값이 300인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툴바 서클에서 타입의 by tangent and radius라는 자, 타입으로 자, 엘리먼트 1 직선 자, 라인에 접하고요. 그리고 엘리먼트 2는 이 포인트를 지나면서 자, 최초 에러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adius 값이 만약에 이렇게 작은 값이 입력되어 있었다면 바로 동그라미 빨간색 X 버튼에 자,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하지만 자, 이 R 값을 우리가 도면에 해당하는 300 R 크기로 변경해 주시면 바로 결과물이 나타나고요. 서포트도 현재 바라보는 ZX 평면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요. 자, 오케이 확인 후에 이제 트림 작업으로 남아 있어야 될 위쪽 직선 구간과 R300 커브와의 자, 트림 작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자,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 체인지, 커브 자, 디자인이 변경된 자, 커브다.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고요. 자, 나머지 객체들은 이제 숨겨 주셔도 될 듯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존의 R300 커브를 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결과물 파이널 서피스에 자, 기존의 300 커브와 디자인 변경이 있는 커브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선 굵기도 좀 굵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기존의 R300 커브가 지금 새로 디자인 변경된 상부의 일부 부분이 변경된 커브로 리플레이스 작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R300 커브를 리플레이스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 디자인 체인지된 트림된 커브를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리플레이스 뷰어라는 자, 창이 뜨면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엣지는 원아크고요. 자, 오른쪽 창은 직선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 R 300으로 이어지는 커브로 두 개의 커브로 이제 두 개의 이 조각 커브로 연결되어 있죠. 자, 하지만 오른쪽에 R300 커브에 해당하는 커브를 직선 구간이 아닌 요 앞쪽에 300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카티아는 이제 그 이후 작업은 자, 알아서 자동으로 오퍼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케이 확인해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변경된 디자인 결과물 지금 확인되실 겁니다. 자, 변경되기 전 컨트롤 Z와 변경된 후 컨트롤 Y 상부면에 자,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자,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다시 디자인 변경된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디자인이 체인지가 이루어진 직선 구간이 일부 있는 자, 결과물이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전에 우리가 결과 잡았던 그 모델입니다. 자, 상부면의 디자인이 일부가 변경된 상황으로 자, 결과물 지금 컨트롤 Z와 컨트롤 Y 상태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 스펙 트리를 잘 구성을 해서 이전의 결과물과 새로 바뀐 일부 디자인이 체인지 될 때 어떤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수정을 한다든지 또 일부 서피스를 바꾼다든지 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파이널 서피스라고 이전에 디자인 변경되기 전 결과물 상태하고 새로 바뀐 결과물하고 이렇게 컬러를 변경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도 러프하지만 서피스의 디자인의 어떤 변경 상황을 프리스타일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본다면 자, 이렇게 가서 distance 변경을 first session, final, second session 이전의 결과물하고 우리 비교해 보시면요. 자, 다이나믹하게 실제 제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결과값을 1.543 정도의 맥시멈 값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작업 이전에 설계 진행됐었던 차종의 모델의 아이템을 불러와서 디자인이 일부만 변경되는 상황을 한번 재현해서 모델을 체인지하는 거, 일부 변경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